안녕하세요. 그리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 약과 선물 세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 제가 배웠던 것들, 이제까지 제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마스터피스 제품을 만든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합니다. 일단 제 제품의 이름은 불란서 약과입니다. 이 약과를 얼마나 팔았냐면요. 9월 5일부터 한 2주가량 됐거든요, 지금. 총 준비한 거는 7,000세트입니다. 7,000세트 중에 지금 4,000세트를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20% 할인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판매창에 찍혀있는 금액은 1억 2천이지만 대충 약 1억 원 정도 판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00개는 지금 광고를 끈 상태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 판매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영상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일단 광고비 얼마 썼냐 궁금하실 텐데 광고비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원 정도 썼어요. 매출이 뭐 1억이 넘으니까요. 이 정도면 상당히 비율이 훌륭하고 이번에 재밌었던 점은 제가 광고로 팔게 된 물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외부 마케팅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은 제가 추석 선물 세트를 만들기로 결정한 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커머스를 시작해서 첫 달에 매출 8,500이 나오고 나서 과연 내가 뭘 잘해가지고 첫 달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출이 나오는 것인가. 그때 내렸던 결론은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는 제품을 골라서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공급하기만 하고 많이 보여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광고를 강력하게 하면 분명히 매출이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제 그 검증을 한 거죠. 장마 비가 오는 첫날 광고비를 거의 1,0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2,2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그럼 광고비는 얼마 썼나요? 그래서 얼마 벌었나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목표가 제품을 많이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품 판매량을 월등하게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진을 뽑아내는 형태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상 마진 때문에 과감한 베팅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보자면 광고 모델로 연예인을 써요. 1,000만 원을 먼저 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진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은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냐. 기본적인 차이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팔고 있는 제품이 본인이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도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감한 베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납득시키는 제품,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만족하는 제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런 거를 파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이 좋아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이 외부 마케팅을 드디어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을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7월 1일입니다.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는 머릿속에만 있었던 제품을 2달 만에 현실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고, 보시다시피 매출은 2주 만에 1억을 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도 해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판매 추이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5일날 판매를 시작했고요. 9월 5일날 이제 딱 입고가 되자마자 당연히 판매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때까지는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날 광고를 시작했고 그때 이제 구매를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으켰던 구매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켰는데 당연히 첫날은 보시다시피 광고 효율이 처참합니다. 광고율도 거의 나오지가 않고 광고 돌아가지도 않죠 잘. 자, 그리고 이제 9월 6일이 되는데요. 이 9월 6일 매출을 보시면 좀 이상하죠. 9월 6일 날 갑자기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면 이때 제가 유튜버랑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맛이라는 유튜버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제품을 광고를 해달라 하고 이분께 유료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료 광고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를 들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그 금액을 받고 이분이 이 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신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이분의 컨텐츠를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컨텐츠를 만드시고 어떤 형태의 컨텐츠를 잘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획하던 당시에 이분이랑 같이 이 제품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품 기획
당시에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획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제 제품 보시면 패스츄리 약과입니다. 패스츄리 약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일단 일반 약과로는 이분이 광고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 약과로 가격을 좀 싸게 가지고 가가지고 싸게 판매를 하고 패키지로 승부한다, 이게 기본이었는데요. 작전을 바꿉니다. 이거를 유튜버가 소개를 할 때는 얘기가 다르죠. 저는 일단 이 추석 선물 세트를 만든 이유가 이 추석 선물 세트의 트래픽을 봤을 때, 그러니까 수요량을 봤을 때 이게 레인부츠랑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든요. 레인부츠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상승하고요. 비가 안 오면 안 팔립니다, 그냥. 그래서 레인부츠 같은 제품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달 뒤에 추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석 때는 추석 선물 세트를 누구나 구매하고 싶죠. 그리고 추석 선물 세트를 뭐 여러 방면에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쿠팡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제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작년 데이터가 남아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9월에 리뷰가 몇 개 달렸는지 세볼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쿠팡 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추석 선물 세트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큰 시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빈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또 검증해보기 위해서 제가 단 한 번도 식품을 도전해본 적이 없지만 이거는 레인부츠랑 똑같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블로그에 스터디를 만듭니다. 저랑 같이 추석 선물 세트 만드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스터디 공고를 냈어요. 지금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 스터디 모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분이 모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의욕과 각자의 특기를 갖고 계신 6분의 대표님, 저까지 총 7명이 모여서 이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주차에 8주가 남았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8주밖에 안 남았어요. 8주 계획을 짭니다. 8주 동안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끝내면 된다를 계획을 짜고 1주차부터 제품 기획에 들어가는 거죠. 당시에는 어떤 제품으로 한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어떤 제품으로 하는 게 좋을지 시장 조사를 해보자 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재미있는 제품군을 찾게 됐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잘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받고 싶은 선물 1위와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다르죠. 추석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부터 몇 위까지 이런 거는 조사가 많이 돼 있는데 내가 추석 때 주고 싶은 선물 1위 같은 건 없습니다. 일단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소고기입니다. 당연하지만. 그 밑으로 이제 스팸이나 참치나 이런 것들이 있고 식품군들이 쭉 이제 있더라고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소고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소고기를 할 여력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고 싶은 선물과 내가 사는 선물은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추석 때 선물을 하는데 왜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추석 선물을 주는 대상이 보통 가족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거래처라든지 선물을 안 주기는 뭐하고 너무 좋은 거 주기도 싫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집중했어요. 쿠팡에서 팔리는 선물 가격대를 보니까 재밌게도 2만원 초반대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이게 만원대도 잘 안 팔리고요. 3만원이 넘어가도 조금 줄어들고 2만원대 선물이 가장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챘죠. 사람들이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비싼 선물은 좀 주기 그렇고 또 너무 싼 선물은 면이 상하고 그러니까 2만원 초반대 선물이 가장 무난하구나. 그래서 가격대를 먼저 정했습니다. 우리는 2만원 초반대로 한다. 그리고 원가는 그래서 얼마로 할 거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잡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 줄어들죠. 소고기는 날라갔고 몇 가지 제품들이 추려졌는데 재밌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오설록 차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팔리거든요. 추석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한 최소 10만 개씩 팔릴 거예요. 추석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더치 커피 선물 세트도 잘 팔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팸 참치 잘 팔리고요. 그리고 양말 선물 세트도 잘 팔려요. 그 중에 약과 선물 세트도 있었습니다. 가장 제 눈길을 처음에 끌었던 거는 사실 차 선물 세트였어요. 차.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차를 사람들이 마시나? 저는 주변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에 차 마시는 사람이 없는데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오설록 차 선물 세트가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선물이 너무너무 멋져요. 패키지가 정말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받는 분도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예쁘다고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 순간에 서로 기분 좋기만 하면 되는 그런 선물이죠. 근데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차는 안 마시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도 그 선물 받은 적 있다고 4년 전에 하나도 안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추석 때
선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그런데 선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쿠팡에 선물을 사러 들어오면 2만원 초반대에 살만한 선물이 차 선물 세트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저게 저렇게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결론을 세웠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멋진 패키지를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멋진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멋진 패키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패키지는 중국의 버블티 차 브랜드, 차지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패키지인데 이게 버블티 2잔 사면요, 여기 이렇게 보냉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작년에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중국은 패키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해 있구나. 이거는 가져가서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야겠다 하고 이거를 기념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석 선물 세트를 기획을 하면서 이 패키지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참고로 이 패턴은요,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에요.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디올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패턴의 이름은 뜨왈드 주이라는 패턴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지방 이름이래요. 그 지방의 특산물이래요, 이게. 당연히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허가 있거나 뭐 디자인권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면은 반사적으로 디올을 떠올리고, 디올이 떠올리면 고급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약과를 만들어 보는데, 약과로 결정하게 된 건 아직 얘기 안 했군요. 일단 제품들을 쭉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고려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추석에 다 못 팔았을 때 이거를 비시즌템으로 1년 내내 쭉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 이것과 추석에 많이 팔리는 제품, 이 둘의 교집합을 살펴보니까 사실상 약과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뭐 양말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추석 선물 세트로 팔리는 양말들은 다 브랜드빨로 팔리는 말이에요. 피에르 가르댕 양말이 브랜드인가요? 사람들이 모두 아는 그런 브랜드는 아직도 선물 세트로서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식품으로 도전을 해보자. 그 중에 약과는 1년 내내 팔리고 실제로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팔고 있는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약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약과가 일반 약과가 있고요. 그 동그란 모양의 일반 약과가 있고, 한 2, 3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페스츄리 약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과를 페스츄리처럼 겹겹 쌓아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파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고급 약과 포지셔닝 돼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죽긴 했습니다. 지금 약과라는 키워드 자체가 좀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석 한정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일반 약과만 판매하는 업체가 있고 페스츄리 약과만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약과 제품들을 전부 산 다음에 맛을 보고 여기 괜찮다 하는 업체들마다 전부 다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뭐 연구도 없이 소비자센터 전화해서 저희 OEM 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해가지고 결국 담당자와 통화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3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업체예요. 동그란 약과를 만드는 업체. 처음에는 원래 이 약과 업체랑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약과가 원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셀러들이 그거를 30개 세트를 10,000원에 배송비 빼고 한 2,000원, 3,000원 남기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패키지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업체도 또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패키지를 만들어 와가지고 싸게 패키지를 구성하자가 기본 아이디어였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당장 이 패키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 그 업체를 또 찾아가서 미팅을 하고 그 업체에서 준 아이디어와 제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이 패키지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패키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든 약과입니다. 이게 패키지가 보시면 앞에가 좀 휑한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깔끔하게 딱 끝나요. 그리고 핸드백처럼 이런 모양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선물로 줄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열어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좀 디자인을 열심히 신경을 썼죠. 그리고 본품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 이 본품을 열면은 이제 제품이 나옵니다. 자, 이 패키지를 만드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됐고, 원래 처음에 제품 원가를 7,000원 미만으로 잡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의 원가는 거의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 좀 넘어요, 오히려. 그래서 원래 판매를 하려던 가격은 20,000원 완전 초반이었는데 21,000원, 뭐 29,900원 막 이랬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23,900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잘 팔렸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다음 유튜버랑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이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나서 약과 업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컨택했던 동그란 약과 업체, 거기랑도 거의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동그란 약과 업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뭐 이제 얼마까지 된다, 굉장히 쌌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아 이거 유튜버랑 협업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광고를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약과가 똑같은 맛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추석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선물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소개해 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유튜버들은 유튜버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습니다. 돈은 벌고 싶거든요, 유튜버들도. 근데 이거를 소개했을 때 자기가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제품이 자기의 컨텐츠랑 어울리지가 않거나. 그래서 이대로는 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네모 약과 업체로 바꾼 겁니다. 패스트리 약과 업체로. 그리고 패스트리 약과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 약과에다가 이 사람이 소개하기 좋은 뭔가 특징을 한번 넣어줘 보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제품이 이제 그 뚜알드주이라는 디자인을 차용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니까 프랑스풍 약과 해가지고 프랑스 약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 약과보다는 불란서가 레트로 느낌 나고 어차피 제가 이걸 판매하고 싶은 주 연령대가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30대 후반.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불란서가 뭔지 알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은 불란서가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프랑스를 한자 음차로 표현하면 불란서예요. 그럼 프랑스의 느낌을 약과에다 입히려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어딘가에서 히트쳤던 요소를 하나만 딱 띄워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보자.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소금빵이었어요. 이 소금빵이라는 빵은요 이제 완전히 장르가 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소금빵이 뭐야? 잘 몰랐어요. 빵 위에 소금이 이렇게 얹어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금이라는 이미 검증된 소재를 약과에다가 얹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프랑스풍으로 하려고 프랑스 버터를 한 겹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소금빵에 들어가는 소금을 얹어가지고 소금 약과를 만들어 보자 한 게 이제 제가 이 제품 기획하게 된 기획 의도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떤 유튜버한테 갖다 줘도 와 이거 재밌네, 소개할 만하네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거를 거절할 유튜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튜버한테 연락을 했고 그 유튜버가 일단 제품부터 받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품 보낸 다음에 답장을 주셨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회의가 조금 안 맞지만 진행을 해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방금도 강조드렸지만 제품을 소싱을 하거나 내가 뭔가 판매할 물건을 고르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품이 과연 내 소비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입니다. 이게 빠져있는 제품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쓴 적이 없는데 이제까지 잘 팔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 제품은 이미 소비자들의 어떤 부분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대표님이 그걸 보지 못하셨을 뿐이지. 자, 그러면 저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입장이니까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제품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2만원대 초반에 고급스러운 선물을 고르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 2만원대 초반에는요 고급스러운 선물이 거의 없습니다. 오설록 차 선물 세트밖에 살 게 없어요, 거의. 아니면은 가격을 좀 더 주든가. 근데 이 약과 같은 경우는 일단 먹는 거고 차보다는 훨씬 더 그냥 뜯어가지고 입에 넣기만 하면 훨씬 더 접근이 편하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소재예요. 소금빵은 난 좋아하는데 소금 약과는 안 먹어봤는데 하는 호기심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소개해줄 유튜버의 고민도 해결해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해줄 누군가를 찾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내가 그 유튜버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튜버는 고민이 간단해요. 내가 이 제품 소개하면 욕먹지 않을까? 내가 이 제품 소개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이미지만 소비되고 쓰레기 같은 제품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불안을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그란 약과를 할 때보다 네모 약과라 만드니까 제작비 원가가 3배가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뭐 한 4,000원 초반에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3배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버가 제품을 보자마자 먹어보고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줄 정도로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한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품이 9월 6일 날 처음으로 유튜버가 업로드를 딱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날 팔린 양은 200만 원이었는데 둘째 날 9월 6일 날부터 바로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간 이후로는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1000만 원이 안정적으로 찍히기 시작하고, 심지어 초도 물량이 2200개였거든요. 2200개가 거의 뭐 사나흘 만에 품절이 됩니다. 품절이 되기 전날의 매출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품절이 아니었으면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하루 품절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입고가 다시 되면서 다시 1000만 원을 넘기 시작하고, 연휴 기간까지 쭉 9월 15일까지 계속해서 1000만 원, 뭐 900만 원 이 사이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00개가 판매가 됐던 거죠. 제가 유튜버한테 지급했던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게 제가 지금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썼던 광고의 총액입니다. 이게 한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판매액은 쿠폰 금액을 빼고도 1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8분의 1 정도 사용을 했죠. 사실은 이 광고 효율은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잘 나왔을 때가 한 600%가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거의 400%까지 주저앉아 있죠, 그죠? 이 제품 광고로 팔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유튜버가 올렸던 영상, 거기에서 유입돼가지고 자연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대로 된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 유튜버가 갖고 있는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요소를 제품에 집어넣으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크게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유튜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닿을 수 없는 사람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 최하정 선생님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광고하자고.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 안 되는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분석해서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일단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식품이지만 내년에 제가 도전하고 싶은 제품, 그리고 올 겨울에 도전할 제품들은 또 전혀 다른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른 제품군을 도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내 어떤 가설을 검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제품은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겠지만 경량 패딩이 있고요, 중량 패딩이 있고 장갑도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뭐를 실험하게 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제품이 잘 팔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또 구상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구랑 같이 잘 팔았다, 이 얘기를 또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 만들면서 문제가 진짜로